오늘 윤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강경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가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했고 경제 수장은 철저한 투쟁 방식이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권력 투입 경고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내려가서 협상을 지금 시도 중이에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요. 지금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인 상황인데 그거를 뭐 불법 눈 감아주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이제 뭐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고 저 원칙적 입장 표명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이 협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고용한 하청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법에 대해서 용인하는 선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아마 전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 뭐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과 하는 이런 구조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고 원청업체가 곧바로 이 하청노조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원칙은 원칙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 산업 이런 식으로 다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약자와의 동행 그것도요. 불법을 저지르는 약자와는 동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이런 파급 효과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좀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면서 경고를 하니까요. 오늘 야당에서는 일단 노동자 요구부터 좀 제대로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종교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파국을 치달을 뿐이다. 일단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거제도에 간다고 해댔고 민주당은 용산 참사의 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어떤 취지인지 공감을 합니다만 글쎄 일단 네 번째 경찰 요구에 불응도 했고 불법은 불법 아니냐. 원칙 대응이 취임 초기에는 중요하다는 판단도 있으니까 글쎄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사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대통령에 도움이 안 돼요. 현 정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가 만들 때도 이유가 뭡니까? 그 원청 사실은 하청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뭐가 피해가 생기면 원청이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구조상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원청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물론 원청이 법적으로 그걸 개입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하청업체가 어쨌든 문제가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면 본인도 손해를 보잖아요. 원청도. 그러면 일정 부분 중대에 나서야 되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가 왜 있는 겁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넘어간다? 제가 볼 땐 그거는요 절대로 현 정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풀 수 있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도 나서고 대우해양조선도 일정 부분 좀 같이 협력을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 저는 주체 봅니다. 협력에는 하청 노동자도 분명히 포함돼야 되지 당연하죠. 않겠습니까? 점거를 먼저 그럼요. 푼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협상에 대한 점거를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점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보장이 돼야 풀지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데 먼저 풀어라 이런다고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부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꾸 겉돌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풀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리고, 대화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나오는데
민주당 거 아무리 읽어봐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점거한 건데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얘기인가요? 민주당이 대안을 그럼 제시해보죠. 왜냐하면 대화를 해라. 정부도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어떤 수단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뭐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거죠. 오늘 장관들까지 어제 긴급 장관회 이후에 헬기를 타고 거제도로 갔는데 일단 철창 농성 중인 이 해당 노동자와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하청노조 파업 해결처럼 이제부터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지지율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정수양 부정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지지율에 대한 과거 발언과 오늘 발언 뭐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고 연정 의원님 요 미묘한 뉘앙스의 윤 대통령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심각성을 조금씩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추락이 이게 지금 뭐 처음에 수치상으로 보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너무 가파르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저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지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 20%까지 떨어지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국정의 뭐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윤 대통령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 안 쓰신다고 그러는데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제가 단 하나 이유를 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법과 원칙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우해양조선 하청노조 파업만 놓고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48일 동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법과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몇 명만 들어가서 저렇게 해버리면 뭐 손을 못 댑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이 손해 자체가 지금 뭐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고 예. 그 시민들을 전부 다 지금 손에 손을 잡고 전부 다 이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업 중단 촉구. 그렇죠. 중단 촉구를 하려고 지금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지금 직원들이 아예 금속 노래를 탈퇴하겠다고 지금 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서야 내려가서 첫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뭔가 저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원칙을 한번 관철시키는구나.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을 전부 다 형사처벌 안 하기로 합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구 조건이 뭐냐면 형사상 이런 민사상 안 하겠다는 거 확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 또 다음에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경고하는 강도 있고 장관들 내려보내서 대화하는 온도 있고 일단 강원 양면 전략도 좀 같이 병행하겠다. 뭐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장관들이 뭐 했습니까? 예. 이 일이 벌어질 때까지 장관들이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장관들이 내려가서 이제서야 대화한다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지율 관련해서는 내가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서 여기서 장관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오늘 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대통령은 일보 후퇴, 참모들 그러니까 장관들은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된다. 해당 부처가 하는 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서 대변인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작정하고 비판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쓰고 있는 거 봐요. 스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도 남 탓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의 어떤 급락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에 별명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용궁이라고. 용산의 궁이다.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들, 그 다음에 도어스태핑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태도들이 결국엔 국민들한테 좀 아닌데? 라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인사 문제는 제가 뭐 많이 국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스타 장관을 동원해서 스타 장관이 되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각 정부 부처의 어떤 정책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언론에 막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언론에서도 물어보잖아요. 왜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언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들이 계속 실망하고 있는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걸 몰라요. 이거를 정부 장관들이 정책 공부를 잘못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고요. 언론이 각 부처에 가서 뭐 한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 80년대 땡전 뉴스처럼 땡하고 나와서 정부는 대통령은 하면서 계속 그걸 알립니까? 지금은 언론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반짝 스타 보이는 거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그리고 지금 특히나 물가 부분, 경제 민생 부분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더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충고를 드리고 사실 뭐 큰 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도 민생경제, 서민경제, 거제도 직결되니까요. 뭐 그 부분도 접근 방식이 조금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병욱 의원님,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출근길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을 하되 뭔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중시하고 앞서 스타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참모들이 뭔가 좀 앞서서 정책 홍보를 하면서 약간의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인 겁니까? 조금 정제된 언어를 쓰고 정제된 태도를 보이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지지율 하락에 그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영향이 좀 크다.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그러나 이 정권 지금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제대로 된 이렇게 보이는 장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요즘에 뭐 경찰국 신설 문제 가지고서 경찰과 이런저런 갈등을 보이는데 그거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뭐 초반에 그냥 여러 가지 법무 외적인 분야 가지고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뭐 별로 그 별다른 그 주목을 받지 못했고 뭐 이런 점들을 보면 장관들이 안 보인다. 오로지 대통령 도어 스태핑하는 그 장면만 언론에 계속 보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장관들이 나서서 뭐 홍보 열심히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장관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긴급 장관회의 같은 걸 했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아니 오늘도 이상민 장관이나 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나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내려가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스타 장관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장관들이 자기 분야에서 좀 자발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 같은 것이 그동안에 너무 없었다는 부분 그거는 저는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논평을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윤 대통령 관련 전국에 이 인물이 침묵을 깼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검찰 중심으로 권력 집중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 내용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등장에 뭐 1등 공신, 2등 공신 뭐 맨날 불리는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또 일각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오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신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들을 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중심으로 가는 건 문제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에 많은 부분 검찰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총무비서관실에도 파견 형식으로 2명이 또 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물론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는 분들이 더 같이 일하기 편해서 데려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그게 집중이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왜 검찰에만 좋은 사람이 있는 건가, 다른 좋은 사람 왜 데려오지 못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통령의 출신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권 후에 많이 등장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출신이 많은 거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다, 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저런 공격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오히려 궁금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한 것을 봐가면서 이제 뭐 잘하면 여기서 또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